카메라가 천천히 열리면서 낡은 고등학교 정문이 보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그 앞에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우, 35년간 이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교단에 섰던 그때와는 다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모습,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그때 민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가 화들짝 놀라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50년 만의 재회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정수연. 민우의 첫사랑이었고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분명 민우를 보고 있는데 낯선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저를 아시나요? 수연의 말에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나를 잊은 걸까요? 수연아, 나야. 민우, 강민우.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안한 듯 웃기만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로 많은 기억을 잃어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민우의 집, 낡은 아파트 거실에 가족 사진들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그중 아내의 사진은 없습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민우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1975년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수연과 민우가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흑백 사진. 민우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기 있었더라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딸 강지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또 그 사진 보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납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그만 좀 잊으세요. 지혜는 남편과의 이혼 후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작 신경 쓰는 건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이 아파트. 아버지가 이상한 여자한테 재산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특히 옛사랑 찾아준다고 사기치는 것들도 많대요.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민우는 딸의 말을 듣는 둥마는 그저 수연의 사진만 바라볼 뿐입니다. 지혜는 한숨을 내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집을 나섭니다. 어제 수연을 만났던 그 학교로 향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가보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수연이 그곳에 있습니다. 철문 앞에서 무언가를 찾듯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녀. 수연 씨. 민우가 다가가자 수연이 반갑게 웃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이상하게 이 학교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주 오게 돼요. 혹시 제가 여기 다녔나요? 민우의 가슴이 또다시 먹먹해집니다. 네, 우리 같은 반이었어요. 3학년 2반. 수연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민우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제안합니다. 제가 옛날 우리가 다니던 곳들을 함께 가볼까요?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어차피 딸아이가 저보고 밖에 나가서 걷고 오래요. 치매 예방에 좋대요.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기억상실에 치매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함께 산책 다녀드릴게요.
예전 추억도 함께 나누면서요. 수연은 순수한 아이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옛 추억의 장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학교 뒷산 벤치, 방과 후 함께 공부하던 도서관 자리,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강변. 하지만 수연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민우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마다 그저 그랬구나 하며 신기해할 뿐입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런데도 민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수연을 만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추억의 장소를 걷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오래된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가게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1970년대 히트곡입니다. 그 순간 수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이 노래,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치듯 지나갑니다. 민우가 재빨리 묻습니다. 기억나요?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냥 왠지 슬픈 느낌이 들어서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노래 당신이 좋아했어요. 우리가 처음 춤췄던 학교 축제 때 나왔던 곡이에요. 수연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또다시 앨범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50년 전 수연이 보낸 편지입니다. 민우야, 우리 꼭 대학 가서 결혼하자. 평생 함께 살자. 하지만 그들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가 반대했거든요. 가난한 집안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민우는 아버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수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민우 인생 최대의 후회였습니다. 다음 날 민우가 약속 장소에 나가니 수연의 딸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서 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시는 분이 민우 씨시죠? 저는 어머니 딸 정아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입니다. 제 어머니가 기억상실증이 있다는 걸 이용하시는 건 아니시죠? 민우는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옛 친구로서. 친구요? 정아가 비웃듯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옛날 일기장을 봤어요. 민우라는 남자가 어머니를 버렸다고 쓰여 있더군요. 그게 당신 아닌가요? 민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제발 어머니한테서 떨어지세요. 이제 겨우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는데 당신 때문에 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알고 보니 수연은 민우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했고 그 상처를 안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게 해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제발이요.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정아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민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5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수연을 또다시 괴롭히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다고.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고백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수연입니다. 민우 씨, 저예요. 정아가 뭐라고 했나요? 민우는 놀라 전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정아가 제 일기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우 씨, 제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민우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당신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었고요. 전화 너머로 수연의 작은 한숨이 들립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서. 하지만 왠지 당신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상하게 민우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럼 우리 계속 만나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정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매일 수연을 만나 1970년대 추억을 들려줍니다. 어느 날은 옛날 교복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고 어느 날은 당시 유행하던 만화책을 가져다 주고 또 어느 날은 함께 옛날 노래를 듣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합니다. 마치 제 인생의 빈칸을 채워가는 것 같아요. 수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지혜가 민우를 불러 세웁니다. 아버지, 그 여자 딸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것 같다고 조심하래요. 아버지 통장 내역 좀 보여주세요. 민우는 화가 납니다. 지혜야, 내가 내 재산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행복하다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를 기억도 못해요. 이용당하는 거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민우는 단호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돼. 그날 밤 민우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수연에게 청혼하기로. 비록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다음 날 민우는 50년 전 수연에게 주지 못했던 반지를 준비합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았지만 아내에게 주지 않고 간직해온 그 반지. 사실은 수연을 위해 아껴둔 것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 상자를 쥐고 수연을 만나러 갑니다. 약속 장소는 50년 전 처음 고백했던 강변입니다. 수연이 먼저 와 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50년 전 그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민우가 다가가자 수연이 돌아봅니다. 민우 씨, 오늘은 무슨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수연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수연이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50년 전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비록 당신이 저를 기억 못하더라도. 민우가 반지 상자를 꺼내려는 순간 수연이 말합니다. 민우 씨.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는데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기억해요. 민우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3주 전부터 기억이 돌아왔어요. 민우 씨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모든 게 생각났어요. 수연의 고백에 민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당신이 저를 떠났던 그날도 당신 때문에 울었던 날들도 다른 남자와 억지로 결혼했던 것도 다 생각났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동시에 당신이 이렇게 매일 찾아와 주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 순간이 끝날까봐 두려웠어요. 민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수연 씨, 미안해요.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수연이 민우의 손을 잡습니다.
저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50년 동안.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다시 만나고 당신이 저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정말,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이 제게 해준 것처럼 저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50년 전의 우리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로.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 상자를 엽니다. 그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번엔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민우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지혜와 정아.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계획대로네요. 정아가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숨기고 저 남자가 청혼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결혼하면 아버지 재산 절반은 저 여자 것이 되겠죠. 지혜가 받아칩니다. 그럼 우리가 개입해서 무효 소송을 걸어야죠. 기억상실 환자를 속여 결혼했다고. 그러면 둘 다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딸의 계략은 교묘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연의 기억이 돌아온 걸 알고 있었던 정아가 지혜에게 접근했고 두 사람은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이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수연이 기억을 되찾은 척하지 말고 민우의 청혼을 받아내도록 부추긴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을 빌미로 양쪽 부모를 협박해서 재산을 챙기려는 계획. 그런데 엄마가 진짜로 저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던데요. 정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계획대로 되면 둘 다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편 민우와 수연은 결혼 준비를 시작합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지만 두 사람만의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계속 반대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지혜야, 내 엄마도 이해할 거야. 엄마는 내가 수연을 잊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나를 받아줬지. 민우의 말에 지혜는 더욱 화가 납니다. 그럼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미안하지. 하지만 내 엄마는 나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 이제 당신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라고. 수연의 집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정아는 엄마의 재혼을 극구 반대하는 척합니다. 엄마, 그 남자가 50년 전에 엄마를 버렸잖아요. 왜 똑같은 실수를 하시려고 해요? 실수가 아니야. 이번엔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거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러세요. 70이 넘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정아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수연은 단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걸 알게 돼. 사랑도 시간도. 나한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치매가 언제 또 심해질지 모르니까. 결혼식 전날 밤, 민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 덕분에 좋은 딸도 얻고 행복한 삶도 살았어.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때 지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내일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것 좀 보세요. 지혜가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민우가 열어보니 그 안에는 수연과 정아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엄마, 계획대로 하세요. 기억 되찾은 거 계속 숨기고 청혼 받으세요. 하지만 정아야, 이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우리 이렇게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저 남자 재산 절반 받아내려면 녹음이 거기서 끊깁니다.
민우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게 뭐야? 제가 조사해 봤어요. 수연 씨 딸이랑 제가 짜고 엄마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지혜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수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녹음 파일이 증거잖아요. 민우는 서둘러 수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건 정아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주무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아 씨, 내가 녹음 파일을 들었소.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정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쩌실 건데요? 경찰에 신고하시게요? 당신들이 왜 이러는 거요? 왜긴요? 돈 때문이죠.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이제라도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정아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수연이는 몰랐을 거야. 딸이 혼자 꾸민 일일 거야. 아버지, 내가 수연이를 50년 동안 지켜봤어.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민우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 가세요? 수연이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한밤중 민우는 수연의 집 앞에 섭니다.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열립니다. 수연이 나옵니다. 민우 씨,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수연 씨, 당신 정말 기억이 돌아왔어요? 3주 전부터? 수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누가 그 말을? 당신 딸이요. 정아가 내 딸이랑 짜고 우릴 이용했다고 하더군요. 내 재산을 노리고. 수연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그녀의 놀란 표정이 너무나 진실해 보입니다. 민우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아가 그런 짓을? 수연이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정아를 깨웁니다. 정아가 잠옷 차림으로 나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아야, 민우 씨. 딸이랑 무슨 계획을 짰다는 게 무슨 말이니?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게, 엄마, 대답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이제라도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 재산을 노리고 나를 이용했다는 거니?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엄마는 몰랐어요. 정아가 외칩니다. 제가 혼자 계획한 거예요. 엄마는 정말로 민우 씨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이용한 건 저예요. 지혜 씨랑 만나서 계획을 짜고 엄마가 기억을 되찾은 걸 숨기라고 부추긴 것도 다 저였어요. 수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럼 내가 민우 씨한테 했던 고백도 그건 엄마 진심이었잖아요. 저는 단지 타이밍만 잡아들인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지혜 씨랑 같이 무효 소송 걸어서 재산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정아의 고백에 수연은 주저앉고 맙니다. 민우는 수연을 부축해 일으켜 세웁니다. 괜찮아요? 수연은 민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요, 민우 씨. 제가 제대로 된 엄마가 못 돼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우가 수연의 손을 꼭 잡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제 딸이 이런 짓을. 수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바로 그때 정아가 말합니다. 엄마, 그래도 전 후회 안 해요. 엄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닥쳐. 수연이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칩니다. 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수연은 민우를 돌아봅니다. 민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제가 기억을 되찾은 걸 숨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좋아서였어요.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나는 게 무서워서. 민우는 수연을 끌어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전 당신을 속였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나도 50년 전에 당신을 속였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떠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열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지혜를 불러냅니다. 지혜야, 정아를 만나보자. 왜요, 아버지? 그런 나쁜 것들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 민우는 단호합니다. 카페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지혜와 정아는 서로를 노려보고 민우와 수연은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지혜야, 정아 씨. 민우가 입을 엽니다. 너희들이 우릴 이용하려 했다는 거 다 알아. 두 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우린 그래도 결혼할 거야. 뭐라고요? 지혜가 벌떡 일어섭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속였다고요. 맞아. 속였지. 하지만 수연이는 몰랐어.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해도. 민우가 수연을 바라봅니다. 난 괜찮아. 50년을 후회하며 산 것보다는 속더라도 함께하는 게 나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우 씨. 엄마. 정아도 놀란 표정입니다. 제 잘못인데 왜 엄마가. 정아야, 넌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수연이 딸을 바라봅니다.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아버지. 지혜가 항의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산? 민우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지혜야, 너한테 물어볼게. 너는 아빠가 행복한 게 중요하니? 아빠 재산이 중요하니? 지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전 당연히 아버지가 행복하신 게 중요하죠. 하지만 저 사람들한테 속아서 불행해지실까봐. 난 불행하지 않아.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민우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정아 씨. 민우가 정아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아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전 정말 엄마가 행복했으면 했어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이용하려 했던 거군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정아는 눈물을 흘립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무슨 일? 수연 씨 치매가 심해지면 아버지가 혼자 감당할 수 있으세요? 지혜의 물음에 민우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설령 수연이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해도 내가 기억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연이 민우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럼 아버지 결혼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묻습니다. 그럼 재산 문제는요? 유언장을 새로 쓸 거야. 절반은 내게, 절반은 수연이에게. 그리고 정아 씨한테도 조금 남겨줄 거야. 저한테요? 정아가 놀라 눈을 뜹니다. 당신도 내 가족이 될 거니까. 민우의 말에 정아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낍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이제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 제대로 가족이 됩시다. 민우가 정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결혼식 날 작은 교회에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지혜와 정아가 양쪽에서 부모를 부축해 입장시킵니다. 민우는 70대 노인답지 않게 설레는 표정이고 수연은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강민우 씨, 정수연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수연 씨, 강민우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수연이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멈춥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수연이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기, 실례지만 저 당신을 아나요? 순간 교회 안이 얼어붙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연 씨? 농담이에요. 수연이 빙그레 웃습니다. 네,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수연의 기억이 조금씩 또 흐릿해지고 있다는 걸.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민우가 수연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아까 그거 진짜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해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서 당신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서 믿어도 될 것 같았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기억할 테니까. 고마워요, 민우 씨. 아니, 여보. 수연이 처음으로 민우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에 민우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민우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수연이 갑자기 묻습니다. 저기, 우리 어떻게 만났죠? 민우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3학년 2반. 아, 그렇구나. 재밌네요. 그럼 우리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50년 전에 잠깐 사귀었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만났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네. 민우는 수연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손잡고 살 거예요. 좋아요. 수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요.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근데 당신 이름이 뭐였죠? 민우예요. 강민우. 민우. 좋은 이름이네요. 기억할게요.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잊어버릴 거라는 걸.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새롭게 소개하고 매일 새롭게 사랑하면 되니까요. 어쩌면 이게 50년 전 놓쳤던 사랑에 대한 벌이자 동시에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지혜가 아버지 집을 방문합니다. 거실에서 민우와 수연이 앨범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지혜야. 왔구나. 민우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수연은 지혜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봅니다. 저기, 이분은 누구세요? 제 딸 지혜예요. 기억 안 나세요? 수연이 미안한 듯 웃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지혜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응, 괜찮아. 민우가 웃습니다. 매일 새롭게 소개하면 돼. 그것도 나름 재미있어. 하지만 아버지, 지혜야, 아빠가 행복하다고 했잖아. 정말이야.
이렇게 수연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민우의 말에 지혜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니까요.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그날 저녁 지혜와 정아가 따로 만납니다. 언니, 우리 정말 나쁜 짓 했던 것 같아요. 정아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맞아요. 부모님 행복을 재산으로 따지려 했으니까요. 지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부모님 두 분 모시는 거, 저도요. 우리 힘을 합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용하려 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짜 자매처럼 부모님을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우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수연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5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당신이 교실에서 책을 떨어뜨렸을 때 내가 주워줬죠. 그랬어요? 수연이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입니다. 네, 그때 당신 얼굴이 빨개져서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저 정말 예뻤나요?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민우가 수연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수연이 수줍게 웃습니다. 고마워요. 제 이름이 뭐였죠? 수연이요. 정수연. 정수연. 좋은 이름이네요. 그럼 당신은요? 민우요. 강민우. 당신 남편이에요. 남편. 수연이 민우의 손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립니다. 우리 결혼했구나. 네, 50년 만에요. 50년이나 기다려줬어요? 당연하죠. 당신이니까요. 어느 날 수연이 갑자기 민우에게 묻습니다. 저기, 우리 첫 키스는 언제 했어요? 민우가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게 50년 전 강변에서. 그럼 우리 다시 해요. 뭐? 첫 키스? 다시 하고 싶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그리울 것 같아서. 수연의 순수한 제안에 민우는 웃음이 납니다. 70대 노인이 되어서 하는 첫 키스라니. 하지만 민우는 조심스럽게 수연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춥니다. 50년 만의 키스는 그때보다 더 달콤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치매는 더 심해졌지만 민우는 여전히 그녀 곁을 지킵니다. 지혜와 정아도 번갈아가며 부모님을 돌봅니다. 어느 날 아침 민우가 깨어나 보니 수연이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수연 씨, 뭐 하세요? 이게 뭐죠? 수연이 들고 있는 건 결혼 반지입니다. 반지요. 우리 결혼 반지. 결혼 반지. 수연이 반지를 들여다봅니다. 이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민우가 다가가 반지를 봅니다. 안쪽에는 영원히 민우가 수연에게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수연이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세요? 민우가 놀라 묻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요. 왜 슬픈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요. 민우는 수연을 껴안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민우의 대답에 수연은 더욱 세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그녀를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태예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돌볼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연세도 있으시고 괜찮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민우의 단호한 대답에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지혜와 정아가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도울게요. 요양보호사도 고용하고. 하지만 그날 밤 민우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침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우야. 민우가 화들짝 놀라 침실로 달려갑니다. 수연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다릅니다. 맑고 또렷합니다. 수연 씨? 민우야, 나야. 수연이.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응. 잠깐이라도 돌아왔어. 수연이 손을 내밉니다. 민우가 그 손을 꼭 잡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50년 전에도 지금도.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거짓말.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행복해요. 진짜예요. 민우가 수연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건 벌이에요. 50년 전에 당신을 떠난 벌. 무슨 벌이야? 당신 잘못도 아닌데. 잘못이에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을 평생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야. 수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어. 정아를 낳았을 때, 혼자 힘으로 키웠을 때, 그리고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수연이 민우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돌아와줘서 50년 만에라도 나를 찾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나를 용서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민우야, 들어줄래?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요. 내가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수연이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우리 둘이 여행 가자. 50년 전 가지 못했던 곳들. 함께 가고 싶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내일 당장 떠나요. 정말? 정말이에요. 어디든 가요. 당신이 원하는 곳이면. 수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우를 껴안습니다. 사랑해, 민우야. 5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잊어버려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당신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연이 깨어났을 때는 다시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기, 당신은 누구세요? 하지만 민우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당신과 여행을 떠날 사람이죠. 여행? 네. 아름다운 곳으로 갈 거예요. 함께. 민우가 수연의 손을 잡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꼭 잡습니다. 좋아요. 당신 손이 따뜻하니까 믿을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섭니다. 지혜와 정아는 부모님을 배웅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두 딸은 더 이상 재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민우와 수연은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합니다. 50년 전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동해 바다. 기차 안에서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바다 보러 가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수연이 웃습니다. 민우는 놀랍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는 걸까요? 우리 예전에도 바다 가기로 했었나 봐요? 네, 50년 전에. 50년. 수연이 중얼거립니다. 참 긴 시간이네요. 그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민우의 대답에 수연이 빙긋 웃습니다. 동해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해변을 걷습니다. 민우가 수연의 손을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을 걷습니다. 조심하세요. 파도에 젖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시원해요. 수연이 파도를 향해 웃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50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교복을 입고 바다 구경을 하자던 수연의 모습을. 수연 씨, 행복해요? 네, 왠지 모르게 행복해요. 당신 옆에 있으니까. 수연이 민우에게 기댑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데려와줘서. 그날 밤 작은 펜션에서 두 사람은 창밖의 별을 바라봅니다. 민우 씨, 저기 저 별 보여요? 네. 저 별도 우리처럼 외로웠을까요? 수연의 엉뚱한 질문에 민우가 웃습니다. 왜 별이 외로워요? 혼자 빛나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행이에요. 함께니까. 수연이 민우의 손을 꼭 잡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당신 옆에 있을 거죠? 당연하죠. 매일 평생. 민우의 대답에 수연은 안심한 듯 눈을 감습니다. 그럼 됐어요. 내가 기억을 못해도 당신이 기억하면 되니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이 깨어났을 때 또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기, 여기가 어디죠? 동해바다예요. 우리 여행 왔어요. 우리? 수연이 민우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 남편이에요. 강민우. 남편. 수연이 자신의 손에 낀 반지를 봅니다. 정말 결혼했나 봐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민우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늘도 함께 바다 보러 갈까요? 좋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 같으니까 믿을게요. 수연이 순수하게 웃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시작됩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수연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예요. 당신 남편이에요. 때로는 수연이 기억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같은 장소를 걷고 같은 노래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지혜가 묻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행복해. 민우가 웃습니다.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됩니다. 이제는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밥도 혼자 먹지 못합니다. 민우가 모든 걸 도와줘야 합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이 실수로 화장실을 찾지 못해 방에서 실례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수연이 울면서 말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민우가 수연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이불을 빨면서도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혜와 정아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부를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힘드실 텐데. 힘들지 않아. 민우가 웃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딸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니까요. 대신 두 딸이 번갈아 가며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돕기로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민우가 수연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고 있을 때입니다. 수연이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민우야.
또렷한 목소리입니다. 민우가 놀라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수연 씨? 응, 나야. 또 돌아왔어. 수연의 눈빛이 맑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 나를 돌보느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다 알아. 내가 실수할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치우는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할 거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민우가 수연의 손을 잡습니다. 50년 전에 못해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해. 당신한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민우의 말에 수연은 더욱 울음을 터뜨립니다. 민우야, 나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요. 내가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때는 요양원에 보내줘. 당신까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안 돼요. 민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민우야, 제발.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수연이 애원합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힘들든 아니든. 정말 고집쟁이네. 수연이 울면서 웃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지. 부모님 말씀에는 순종하면서 나한테만 고집 부리더라. 미안해요. 그때. 아니야. 수연이 민우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수연의 기억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얼굴 좋네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아나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 마음은 기억할 거예요. 마음이요? 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민우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2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우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입니다. 민우는 매일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우리 결혼식 때처럼. 기억나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수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해바다도 갔었죠. 파도를 보며 웃었잖아요. 그때 당신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느 날 밤 민우가 잠깐 졸고 있을 때입니다. 수연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우야. 민우가 화들짝 눈을 뜹니다. 수연 씨. 민우야. 고마워. 수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요. 나도 사랑해. 수연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평생. 그리고 수연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수연 씨? 수연 씨. 민우가 수연을 흔듭니다. 하지만 수연은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민우는 수연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고마워요, 수연 씨. 나를 다시 찾아와줘서,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줘서. 민우는 수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합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2년을 함께한 사랑이 이렇게 끝납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옛 제자들, 친구들, 그리고 민우의 제자들까지 모두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50년을 기다렸다니,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니, 지혜와 정아는 함께 조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진 두 사람입니다. 언니, 우리 엄마 행복했을까요? 정아가 묻습니다. 그럼요. 마지막에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지혜가 대답합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민우는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연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 수연 씨, 거기는 어때요? 기억이 돌아왔나요? 민우가 사진에 대고 중얼거립니다. 나는 여기서 조금만 더 살다가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꿈속에서 고등학교 교실이 보입니다. 18살의 수연이 책을 떨어뜨리고 18살의 민우가 그것을 주워줍니다. 고마워. 수연이 수줍게 웃습니다. 천만에요. 민우도 웃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저, 방과 후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도서관 갈래요? 좋아요. 수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걷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3개월 후 지혜가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수연이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이 돌아왔을 때 몰래 써둔 것 같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사랑하는 민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지요. 미안해요. 끝까지 함께하자고 약속했는데.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50년을 기다린 당신의 마음, 2년을 함께한 우리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고마워요, 민우야.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사랑해줘서,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요. 비록 기억은 잃어버렸지만 마음만은 당신을 기억했어요. 매일 아침 당신을 보면 왠지 모르게 행복했던 것도, 당신 손을 잡으면 안심이 됐던 것도 다 내 마음이 당신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떠나지만 당신은 계속 살아야 해요. 행복하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때는 처음부터 함께하자고 약속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나의 첫사랑, 나의 마지막 사랑, 강민우. 마이너스 당신의 정수연.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으로 가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행복하세요? 지혜가 작게 속삭입니다. 수연 어머니 만나셨어요? 민우는 대답 대신 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꿈속에서 수연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습니다. 이리 와, 민우야. 우리 이제 시작이야. 1년 후, 민우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날 밤 지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아버지, 그리고 고마워. 아빠가 사랑할 수 있게 내버려둬서.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줘서.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니 저도 기뻐요. 지혜야, 너도 사랑하렴. 나이가 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렴.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이 민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혜와 정아는 나란히 서 있습니다. 언니,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정아가 묻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겠죠. 지혜가 대답합니다. 그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니까요. 유산? 돈이 아니라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신 거죠. 두 사람은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민우와 수연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입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안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9월의 눈,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언니, 저거 봐요. 정아가 하늘을 가리킵니다. 눈발 사이로 무지개가 보입니다. 부모님이 함께 가시나 봐요. 지혜가 웃으며 말합니다. 5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두 딸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번에는 영원히. 그날 밤 민우와 수연의 유골은 동해바다에 뿌려졌습니다. 50년 전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그곳.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며 두 사람의 유골을 감싸 안습니다. 바람이 불고 달빛이 비치고 별이 반짝입니다. 어디선가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춤췄던 그 노래. 그리고 파도 소리에 섞여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18살 민우와 수연의 웃음소리.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도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바다는 그렇게 두 사람을 품에 안고 영원히 함께하게 해줍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2년을 함께한 사랑,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사랑이 됩니다.